우선 전체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의 세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당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델 구조에 대해 얘기하고, 그 구조를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및 인덱싱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들을 소개하고, 실험 결과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에 대한 컨클루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의 세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버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대량의 외부 문서에서 리트리버가 불러온 관련된 패세지에서 리더가 앤서를 추론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문장을 세 가지 요소로 분리해서 보자면 퀘스천 혹은 쿼리는 입력 문장 자체로 정답을 유출할 수 있는 질문 혹은 입력이라 할 수 있고, 컨텍스트 혹은 패세지는 대량의 외부 문서, 즉 위키피디아나 C5와 같은 문서로부터 정답 유출 시에 근거로 사용되는 문서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앤서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연속된 토큰으로 퀘스천의 페어로 맺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자면 질문으로 사자의 서식지는 이라는 문장이 입력이 되게 되면 ODQA 태스크는 이 사자의 서식지와 관련된 문서를 위키피디아에서 불러와서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로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출몰한다 라는 문장을 같이 리더의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럼 리더는 이 패세지 내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연속된 토큰, 즉 스팬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이라는 부분을 탐색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ODK 프레임워크는 사실 인덱싱하고 이에 대한 리트리버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이라 하는 것은 컨텍스트 혹은 패세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이용을 해서 대량의 외부 문서 중에 유사한 문서인 컨텍스트를 탐색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대량의 외부 문서에 대해서는 패세지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즉 위키피디아 문서 전체에 대해서 패세지 인코더를 각각 통과시켜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빠른 탐색을 위한 인덱싱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인덱싱을 통한 효과를 최대화하고 빠르게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이 하나의 문서에 대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이다시피 사자에 대한 설명 두 가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매핑이 되어 있고, 두 문서의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가까이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싱된 문서들이 존재를 할 때 리트리버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리트리버는 퀘스천 리프레젠테이션과 가까운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탐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인덱싱된 상태에서 패세지들이 퀘스천이 입력이 되게 되면 퀘스천을 퀘스천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퀘스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게 되고, 이를 맥시멈 이너 프로덕트 서치를 이용을 하여 가장 가까운 패세지를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위키피디아 전체 문서에 대해서 탐색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퀘스천에 대해서 모든 문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PR 기준으로 각각의 퀘스천이 21밀리언에 해당하는 문서와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스 라이브러리 등을 통해서 빠른 탐색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맥시멈 이너 프로덕트 서치, 즉 MIPS의 알고리즘은 사실 단순합니다. 퀘스천의 리프레젠테이션과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내적을 가지는 리프레젠테이션 PI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이 내적값 자체가 추후에 리트리버 스코어라고 해서 사용이 되게 된다는 점 역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ODQA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덱싱하고 리트리버를 하는 작업이 수행하고 나서 이렇게 리트리버된 패세지들 K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Retrieve and Read 방식입니다. Retrieve and Read 방식은 이 인퍼런스 시에 사전에 인덱싱된 패세지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프레임워크와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쿼리별로 retrieval 스코어가 상위 K개인 패세지들을 리더 모델의 입력으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이는 퀘스천 인코더를 통해서 인덱싱 공간에 인베딩 스페이스에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되면 가장 가까운 패시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찾게 되고, 이 패시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응되는 본래 패시지들이 리트리브 되게 돼서 리더 입력으로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패시지 내에 앤서 캔디데이트들이 존재하게 될 테고, 이 앤서 캔디데이트에 대한 리드 스코어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모든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리드 스코어가 산출이 되면 이 스코어를 어그리게이션해서 최종 앤서 스팬에 대한 확률 값들을 산출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최종적인 예측 앤서라고 리턴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식은 논문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결국에는 스코어가 존재하고 이 각각의 패시지에 대한 스코어를 일종의 통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것들을 통과시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리더만 떼어와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만 이렇게 떼어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리더 구조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패시지에 대해서 패시지가 뒤에 들어가고 퀘스천을 앞에 컨캣을 해서 같이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리더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리더는 각각의 토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리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해서 이 앤서의 스타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엔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스타트 레이어와 엔드 레이어가 존재하게 되고, 이 스타트와 엔드 레이어에 대해서 스타트에 해당하는 로직값, 엔드에 해당하는 로직값들이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산출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이라는 스팬에 대한 이 앤서의 스코어는 이 두 로직 값을 단순히 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앤서 스팬에 대한 로직 값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1.89라고 하는 숫자가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이라는 스팬의 리드 스코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댄스 패시지 리트리버, 그러니까 DPR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 김타경 석사과정의 이 발표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워크는 리트리브된 패시지들을 한 번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제너레이트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 리트리브 앤 제너레이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리트리브 앤 제너레이트 프레임워크는 인퍼런스 시점에 사전에 인덱싱된 패시지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리트리브 앤 리드 프레임워크와 동일하지만 각 쿼리별 리트리브 스코어 상위 K개의 패시지를 제너레이터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하고, 이때 모델이 제너레이터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로 달라지게 되면서 모든 패시지를 하나의 모델의 입력으로 받게 되는 단일 모델 프레임워크로 변환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레그에서는 조금 리더 모델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FID와 같은 EU 논문들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패시지를 한 번에 완벽히 입력으로 받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레그 논문에 대한 세미나나 아니면 FID와 FID 디스틸레이션을 다루고 있는 PYSR 영상 두 가지 링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브 앤 리드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리트리버를 해오는 과정까지는 동일하고, 이 리트리브된 패시지들에 대해서 리더 모델은 하나씩을 각각 받아서 각각의 패시지에 대해서 스코어를 산출했다면, 제너레이터 모델은 상위 K개의 패시지를 한 번에 입력으로 받아서 바로 앤서 스팬을 산출하게 된다는, 앤서를 제너레이트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너레이터 부분만 떼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부분을 떼어와서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FID의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러니까 레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레그 이후에 나왔던 퓨전 인디코더라고 하는 논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시지를 입력으로 받는 단일 모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각각의 패시지와 퀘스천을 컨캣해서 인코드에 입력으로 넣는 것은 동일하게 됩니다. 리더 모델과.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코드 입력으로 넣어서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파란색 부분이 패시지 1과 퀘스천에 컨캣했을 때의 리프레젠테이션, 노란색 부분이 패시지 2와의 컨캣의 리프레젠테이션, 초록색이 K번째 패시지와의 컨캣의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이 엔코더를 통과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단순히 컨캣을 시킨 다음에 디코더에서의 그 크로스 어텐션의 키와 밸류로 사용을 한다는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 각각의 패세지가 따로 인코딩 돼서 앤서를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세지의 정보가 함께 사용되어서 앤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 모델 혹은 제너레이터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오버헤드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퀘스천과 패스지에 대해서 두 번의 모델 포워딩이 수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 포워딩은 리트리버를 위해서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퀘스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면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한 번씩 모델 포워딩이 수행이 되게 되고, 두 번째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트리버된 메시지들을 퀘스천과 컨캣을 해서 앤서 프리딕션을 위해서 리더와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키면서 두 번째 포워딩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포워딩이 두 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점에서 큰 속도 저하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포워딩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면 두 번의 포워딩이 되면 두 배의 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턴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점에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서비스에서 적용해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삼고 있는 주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댄스 프레이지스라는 논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세 번째 ODQE에서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는 DNSPI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이는 서민준 교수님, 카이스트 서민준 교수님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의 프레임워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다른 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직접 정답 스팬 자체를 리트리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브 앤 썸띵의 구조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프레임워크라면, 여기서 썸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애고 리트리브 하는 부분만으로 스팬 자체를 리트리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버트 모델 하나로 패세지와 퀘스천 모두 인코딩을 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인 모델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인덱싱 대상이 기존의 리트리브 앤 썸띵에서는 외부 문서의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외부 문서의 모든 프레이즈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 DPR이 문서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22밀리언의 76GB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서 이 DNSPI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레이즈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면서 각각의 프레이즈마다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60빌리언, 240TB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여러 가지 트릭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1.5TB의 85시간의 인덱싱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퀘스천이 입력이 되면은 인코더를 통과해서 각각의 퀘스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때 인덱싱 대상이 되는 요 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의 패세지가 아니라 패세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토큰들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인덱싱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DNSPI 구조를 사용했을 때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리트리브 앤 썸띵하고 비교하면 조금 분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브 앤 썸띵의 구조에서 리트리브만으로 퀘스천에 대한 정답을 대량의 외부 문서에서 직접 탐색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퀘스천이 입력이 되면 퀘스천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인덱싱된 스페이스 상에서 가까운 토큰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가지고 온 토큰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실제 앤서에 대한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리트리브 앤 썸띵의 구조에 비해서 빠른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로 리트리브에 된 스코어 자체를 어그리게이션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트리브의 썸띵이 퀘스천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인덱스된 스페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패세지를 찾고, 이렇게 찾은 패세지를 이용을 해서 또 별도의 리더나 제너레이터 모델을 태워서 스코어를 구해서 앤서 스팬에 대한 로직 값을 산출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과정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더 빠른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 있고 GPU나 VRAM 사용량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SPI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버트가 생성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총 세 가지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듯이 이 스타트, 엔드, 코어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큰이 그 프레이즈의 스타트 토큰으로 리트리벌 될 시에 사용을 하게 되고, 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토큰이 프레이즈의 엔드 토큰으로 리트리벌 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어런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프레이즈가 앤서로서 적합한지, 그러니까 앤서일 수가 있는지 그 라이클리우드와 비슷한 개념에 대한 것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코어런시 부분은 지금의 모델들에서 많이 제거된 파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시지에 대해서는 모든 프레이즈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0TB에 달하는 매우 큰 용량을 차지하게 되고요. 퀘스천은 이 CLS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만 해당 퀘스천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버트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잘라서 4분의 1은 스타트의 리프레젠테이션, 4분의 1은 엔드의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코어런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코어런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설명하는 댄스 프레이제스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타트와 엔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한다 라는 점만 명심하시고, 패시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토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타트와 엔드로 잘라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NSPI에서의 리트리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정답 스팬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리트리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답 스팬의 시작 토큰과 끝 토큰을 찾는 문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퀘스천의 스타트 리프레젠테이션과 각각의 토큰들의 스타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비교를 해서 이 스타트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내적 값이 가장 큰 이 토큰을 찾고, 엔드 리프레젠테이션 간, 그러니까 퀘스천의 엔드 리프레젠테이션과 각각의 인덱싱된 토큰들의 엔드 리프레젠테이션이 가장 내적 값이 큰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아서,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이 큰 값을 찾았을 때 이 PI1이 패시지 i번째 토큰의 스타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고, PJ의 2가 이 패시지의 j번째 토큰의 엔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앤서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i부터 j 사이의 토큰의 이 프레이즈의 리프레젠테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앤서를 리트리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NSPI의 핵심은 퀘스천 리프레젠테이션과 프레이즈의 스타트 엔드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내적을 통해서 정답 스팬을 직접 리트리버 한다는 점. 그러니까 퀘스천 리프레젠테이션의 스타트와 엔스타트 그리고 프레이즈의 스타트와 엔드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레저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트리버 한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댄스 프레이제스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SPI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정답 스팬이 위치한 문서에 정답 스팬의 시작 토큰과 끝 토큰을 찾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버트 모델 한 개를 이용을 해서 퀘스천의 리프레젠테이션은 CLS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하고, 패시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은 각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퀘스천 리프레젠테이션과 가까운 토큰을, 그러니까 인덱싱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가까운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타트와 엔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자의 서식지는이라는 퀘스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버트를 통과해서 생성이 되면 여기에 위치한다고 할 때, 이 인덱싱된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그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왔더니 아프리카가 스타트였고 저녁이 엔드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본래 패시지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녁이라는 문장에서 아프리카와 저녁을 가져왔기 때문에 스타트와 엔드로, 실제로 앤서 스팬이라고 하는 것, 앤서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앤서 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dense phrases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스팸 버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퀘스천 그리고 패시지의 스타트, 패시지의 엔드를 따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NSPI 같은 경우에는 이 패시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모델과 퀘스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모델을 공유를 하면서 패시지 리프레젠테이션은 각각의 토큰들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퀘스천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CLS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했었다면 dense phrases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이 스팸 버트로 변형이 되고 스팸 버트에서 퀘스천의 스타트 토큰을 가지고 오는 CLS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 전체를 사용하는 모델 그리고 퀘스천에서의 엔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탐지하게 되는 CLS 토큰을 전체를 가지고 오는 모델 하나 그리고 패시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오는 모델 하나 총 3가지 모델을 사용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퀘스천의 스타트 부분과 엔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의 퀘스천에 대해서 2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각각의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스타트 토큰, 앤서 프레이즈의 스타트 토큰을 탐색할 리프레젠테이션 하나 그리고 앤서 프레이즈의 엔드 토큰을 탐색할 리프레젠테이션 하나 총 2가지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고요. 그럼 이 2가지 리프레젠테이션이 각각 가까운 외부 문선의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처리를 통해서 스타트와 엔드 토큰 사이의 모든 토큰을 앤서 스팬으로 예측하는 작업은 NSPA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자의 소식지는 이라는 퀘스천이 각각의 스팸버트 스타트와 스팸버트 엔드에 입력이 되게 되면 이 입력된 2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가까운 그 위키피디아의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리트리버를 해오게 되면 스타트와 매칭이 됐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토큰이 되게 되고요. 엔드와 매칭이 됐던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즈의 엔드 토큰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NSPI와 동일하게 2 토큰 사이에 있는 모든 토큰,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이라는 프레이즈가 앤서 스팬으로서 예측이 되는 작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 이 구조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인덱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싱글 패시지 트레이닝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싱글 패시지 트레이닝이라 하는 것은 MRC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정답이 포함된 패시지 한 개와 퀘스천을 통해서 앤서 스팬을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정답이 포함된 패시지를 모델에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퀘스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동일 패시지에 대해서 다양한 퀘스천들을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조금 더 여러가지 퀘스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으나 메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때 스타트 예측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퀘스천의 스타트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과 각각의 정답이 속해 있는 패시지 내에서의 모든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내적을 진행을 해서 스타트 토큰의 로직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직 값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각각의 패시지의 토큰들이 스타트 토큰일 확률이 산출이 되고 이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최대화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S스타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정답 프레이즈의 시작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로스는 이 과정이 엔드 토큰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어서 2 로스를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싱글 패시지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조금 더 그림으로 간단히 보자면요. 퀘스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팸버트 스타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스타트 토큰을 탐색할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요. 프레이즈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스팸버트 모델이 각 정답 토큰이 포함된 패시지에 대해서 각각의 토큰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면 이 퀘스천의 스타트 토큰을 탐색하는 리프레젠테이션과 패시지의 모든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들의 내적을 통해서 스타트 토큰이 될 수 있는 로직 값을 산출하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실제 스타트 토큰의 확률 값을 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답 스팬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이었기 때문에 이 정답 프레이즈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의 로직 값이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학습 방법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이 MRC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고 MRC 태스크로 학습된 스팸버트 모델 자체를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률 분포와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던 이 확률 분포와 퀘스천과 이거 패세지가 함께 컨캣이 돼서 입력이 되어서 퀘스천 실제 패세지 내에서 스타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하는 이 스타트 레이어를 통과시킨 이 확률 분포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KR 다이버전스 로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이렇게 스팸버트에다가 퀘스천하고 패세지를 함께 입력을 해서 스타트 혹은 엔드의 부분을 찾게 되면은 퀘스천의 정보들이 패세지의 정보들과 함께 사용이 돼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잘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리트리버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 스타트 로직 값을 실제 크로스 엔코더의 로직 값과 비슷한 값을 산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인 인베치 네거티브입니다. 인베치 네거티브는 1, 2번 로스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앤서 스팬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대량의 외부 문서 전체를 인덱싱을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앤서 스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외부 문서로부터 앤서 스팬이 아닌 애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로스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앤서 스팬이 아닌 애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DPR 등에서 사용한 인베치 네거티브를 통해서 대량의 외부 문서들을 모두 구별해내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퀘스천 패스지 페어에 대해서 앤서 스타트와 엔드 리프레젠테이션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인베치 네거티브 자체의 특성상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매우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각각의 퀘스천의 스타트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실제 각각의 퀘스천에 대응이 되는 앤서의 스타트 토큰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할 때 1번 그 퀘스천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응하는 실제 정답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여기 1번 패스지에서의 스타트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 여기 오타인데요. 엔드가 아니라 스타트입니다.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이 페어입니다. 이는 인베치 네거티브 학습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대각행렬의 성분들만 포지티브고 나머지 성분들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 G1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지티브 페어가 될 것이고 나머지 G2부터 G4까지는 모두 네거티브 페어로 사용이 되면서 인베치 네거티브 특성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거티브 페어의 개수는 배치 사이즈 빼기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배치 사이즈가 크게 가져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이 댄스 프레이지스라는 모델이 사실 같은 해에 두 가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이 댄스 프레이지스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고, EMNLP에 소개된 이 프레이즈 리트리버스 런스 패시지 리트리버 2라는 논문이 동일 저자에 통해서 쓰여진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댄스 프레이지스라는 이 모델 자체가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라서 해당 논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인베치 네거티브를 통해서 뭘 학습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R의 인베치 네거티브 방식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DPR 같은 경우에는 동일 배치 내에서 다른 패세지들과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비교를 하게 되고, 댄스 프레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 패세지 내에 다른 프레이즈들 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DPR은 사실 토픽 모델링하고 비슷하게 각각의 문서들의 주제를 분류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면서 조금 더 코어스한 정보들을 학습하게 되고, 댄스 프레이즈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문맥상에서 다른 프레이즈들과의 의미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세지 내에서의 네거티브 샘플들도 구별을 해내야 되고 배치 내에서의 네거티브 샘플 간에도 정보들을 구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맥이 같은데 의미가 다른 이 The Police와 제니아타 몬다타라고 하는 두 프레이즈가 퀘스천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구별하는 정보를 학습하면서 파인그레인된 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더 좋은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배치 네거티브는 사실 매우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고 실제로 4096 이상의 배치 사이즈를 가지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되게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직전 시계의 배치를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하는 프리배치 네거티브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분야에서 사용되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왔다라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때 원래 앞에서 얘기했던 인비치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4x4 사이즈의 매트릭스였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전 배치 하나, 둘, 세 개를 붙여가지고 네거티브 샘플이 이 기존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네거티브 샘플의 사이즈가 배치 사이즈 빼기 1 더하기 배치 사이즈 곱하기 이전 배치 몇 개를 사용할지로 훨씬 많은 배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현재 배치에 대해서만 역전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된 댄스 프레이지스 모델을 어떻게 인덱싱을 하는지, 인덱싱할 때 조금 더 고려할 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학습된 패시지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전체 외부 문서를 인코딩하고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덱싱을 통해서 파이스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리트리버 과정은 빨라질 수 있지만 DNSPI에서 제하는 트릭을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DPR 같은 경우에는 76GB를 사용을 하지만 DNSPI나 DNSPhrases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릭들을 사용을 해도 100GB가 넘는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트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자면 앤서로 여겨질 가능성이 적은 토큰들은 저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75%의 토큰들이 날아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동사 토큰들, 뭐 비동사나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포매팅이 되어 있는 플롯 32에서 int 8으로 전환하는 퀀티자이제이션을 통해서 저장 공간 및 처리 속도에서 2배에서 4배 정도 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DPR이나 NSPI와 같은 논문들과 비교를 해서 인덱싱 속도 역시 빨라지게 되고요. 저장 공간 역시 적게 소비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실 학습 과정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맞게 퀄리사이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패시지 인코더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패시지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이 업데이트된 패시지 인코더를 통해서 다시 각각의 패시지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해야 돼서 인덱싱이 다시 필요하게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20시간이 넘는 과정이 다시 소비됩니다. 그래서 퀘스천 인코더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덱싱된 이 패시지들에 대해서는 고정시키고 퀘스천만 인코딩하는 퀘스천 인코더에 대해서만 따로 학습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는 인덱싱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리트리브 해오는 것을 통해서 정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패시지들을 이용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용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과정과 다른 도메인의 퀘스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수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리트리브 되고 있는 모든 프레이즈들에 대해서 퀘스천과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스코어를 다시 익스포넨셜에 태워가지고 이 중에서 정답 스팬의 스코어를 최대화하도록 네거티브 로그라이크밸류를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죠. 네, 앞에서도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거티브 로그라이크밸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학습 과정까지 소개를 마쳤다면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장 공간, 그리고 인퍼런스 속도에서, 그리고 QA 성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공간과 인퍼런스 속도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해당 논문이 모든 토큰들을 리프레젠테이션을 저장을 하고 리트리버를 해와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 공간이 얼마나 소모되고 리트리버를 해오는 과정에서 인퍼런스 속도가, 레이턴시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트리버 리더 방법론에 의해서 더 적은 저장 공간을 리트리버 리더 방법론이 더 적은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즈 리트리버 방법론이 훨씬 더 빠른 인퍼런스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성능에 있어서는 DPR 멀티 논문이 내추럴케이션에 있어서는 성능이 가장 좋은데 이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SPI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까지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렐름이나 DPR과 같은 논문의 성능에 전혀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덴스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컨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쿼드 데이터셋의 성능이 조금 다른 데이터셋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스쿼드 데이터셋이 정답과 패세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단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그 덴스 리트리버 역시, 덴스 프레이즈스 역시 DPR과 다르게 스쿼드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점 역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버를 학습시킨 데이터셋과 방법론별로 QA 성능을 비교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때 리트리버를 학습시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인코더와 패스지 인코더를 같이 훈련시켰던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스쿼드로만 학습시키냐, NQ 그리고 스쿼드로 같이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학습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덴스 프레이즈스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 스쿼드로만 학습시킨 경우에는 내추럴 퀘스천스의 성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내추럴 퀘스천스로 같이 학습시키는 순간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학습시킨 데이터셋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가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능을 따져보자면 프레이즈 리트리버 모델 중에서는 덴스 프레이즈스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리트리버 리더 모델과 비교를 하자면 성능이 항상 가장 좋진 않지만 일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고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SPI와 비교를 할 때도 학습시킨 데이터셋에 따라서 덴스 프레이즈스는 내추럴 퀘스천스를 추가를 했더니 내추럴 퀘스천스의 성능이 많이 올라갔지만 NSPI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퀘스천스를 추가했다 하더라도 2%포인트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성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레이즈 자체에 적합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 덴스 프레이즈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리트리버 방법론별로 리트리버 성능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이 해당 장표 역시 같은 저자가 EMNLP에 발표했던 논문의 장표인데요. DPR과 리트리버 성능 자체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앤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앤서가 속해 있는 골든 패스지를 얼마나 잘 가져오는지에 대한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DPR하고 유사하거나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인퍼런스 속도까지 고려를 해보자면 DPR보다 덴스 프레이즈스 자체가 인퍼런스 속도가 거의 20배 가까이 빠르기 때문에 엄청 성능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앞에서 얘기했던 인베치 네거티브에서 덴스 프레이즈스가 뭘 학습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덴스 프레이즈스가 단순히 프레이즈의 의미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패세지 내부에 있는 문맥들의 정보까지도 잘 파악을 하고 리트리버를 해올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장표 없이 아까 얘기했던 EMNLP 논문을 가지고 온 건데요. DPR하고 학습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아래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베치 네거티브로 방식을 활용하는 DPR과 인패세지 네거티브 방법론을 확보하는 덴스 프레이즈스 자체를 비교를 해보자면 인베치만 학습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성능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L하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 네거티브, 그러니까 포지티브 패세지에서 정답 스팬이 포함된 문장을 제거한 패세지들과 포지티브 패세지 자체를 구별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L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한 네거티브 샘플과 포지티브 샘플을 구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ODQ의 태스크는
정답 스팬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LHARD 성능이 높아야 되고 LHARD 자체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L2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LHARD만 잘 해도 L2픽은 잘 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DPR과 댄스 프레이즈스 모드 인배치로 학습했을 때는 L2픽에선 성능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LHARD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배치 네거티브로 활용하는 DPL 같은 경우에 토픽 모델링과 비슷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점에서 L2픽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BM25를 이용한 하드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서 DPR을 더 학습시켰을 때랑 인패시지 네거티브, 그러니까 패시지 내에서 앤서 스팬의 스타트 토큰 혹은 엔드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과 다른 패시지 내에서의 토큰들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인패시지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댄스 프레이지스의 성능을 보자면 이때부터 벌써 댄스 프레이지스가 훨씬 더 하드 네거티브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멀티 데이터셋을 이용한 학습 방식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도 댄스 프레이지스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DPR이 토픽 모델링과 유사하게 주제를 분류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과 별개로 댄스 프레이지스는 파인 그레인된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답 스팬을 더 잘 포착하는 모델이 댄스 프레이지스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틸라 필링 성능까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댄스 프레이즈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즈를 리트리버를 해오기 때문에 오디큐이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장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그 논문과 비슷하게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외에 노리지 기반의 태스크들을 수행이 가능하고요. Trex나 제로샷 아리와 같이 두 가지의 인풋이 존재할 때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태스크인데 이 추론할 때 이 입력으로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력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패시지들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산출해야 됩니다. 이 답변이라고 하는 건 역시 프레이즈 단위가 되겠고요. 추출 기반 혹은 생성 기반의 방법론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성 기반의 레그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것은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그가 생성 기반으로 변환이 되면서 여러가지 태스크를 잘 풀 수 있게 됐지만 댄스 프레이즈스 역시 프레이즈 단위로 리트리버를 해오는 태스크가 되면서 여러가지 태스크를 잘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모델 구조별로 MRC 태스크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쿼드 내부셋을 이용을 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패시지, 퀘스천 인코더를 고용했을 때의 여부, 스플릿은 스타트와 엔드 토큰을 구성을 할 때 단일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DNSP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라서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에는 싱글 패시지 트레인을 할 때 퀘스천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퀘스천 제너레이션을 통한 어그멘테이션을 쓸지에 대한 여부, 디스틸레이션은 디스틸레이션 모델, MRC 모델을 이용해서 크로스 엔코더 모델의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DNSPI에서는 사실 스파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는 환경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이 DNSPI의 스파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 성능보다는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댄스 프레이지스의 최종적인 모델 구조가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를 해보자면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 이 데이터 사이즈에 프레이즈에 따라 리트리버 해오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리프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MRC 자체의 성능, 그러니까 패시지가 주어져 있을 때의 성능인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밸리데이션 앤서를 담고 있는 패시지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리트리버 해올 때의 성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배치 네거티브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인배치 네거티브를 사용을 하면 성능이 향상이 되고 엄청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보이죠. 인배치 네거티브 내에서도 배치 사이즈를 키워서 네거티브 샘플 사이즈가 커지니까 리트리버 자체의 성능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리배치를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이 더 많아지니까 54.2에서부터 훨씬 더 커지는 60.4까지 성능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셋이 달라지고
쿼리사이드 파인 튜닝을 적용했을 때 성능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셋이 일치할 경우 성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쿼드로 학습시켰을 때 스쿼드 성능과 내추럴 퀘스천으로 학습시켰을 때 스쿼드 성능 차이를 본다면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쿼리사이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지 않았던 경우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스쿼드로 학습되지 않았을 때 내추럴 퀘스천스를 모은다 하면 쿼리사이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미 패스지가 인코딩된 상황에서도, 인덱싱된 상황에서도 쿼리에 대해서만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도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얘기를 해보자면 댄스 프레이즈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댄스 리프레젠테이션만을 이용을 해서 효과적인 패스지 리트리버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MRC 태스크에다가 인베치 네거티브까지 결합을 해서 손쉬운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고,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외에도 슬라 필링 등의 다양한 태스크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쿼리사이드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 외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인퍼런스 속도가 매우 빠르고 GPU VRAM의 사용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다양한 프레이즈에 대해서 다양하게 리프레젠테이션을 리트리버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로 확장이 될 수 있고, 이는 최근에 발표된 민세원님의 NPM과 같은 논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레이즈 리트리버를 스타트 리프레젠테이션과 엔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한다는 점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SPI의 방식을 살짝 변형한 방식인데, 이를 통해서 프레이즈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토큰의 개수가 각기 다를 수 있는 프레이즈라는 것을 어떻게 고정된 벡터 사이즈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결 방안을 도출한 논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댄스 프레이즈스라는 논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